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이 경기 침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산과 항공산업도 관련 정책과 사업 집행에 있어 벌써부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부 경남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청에서 곶감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가격은 저렴하고 당도는 높은 곶감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햇딸기가 출하되는 시기, 해충인 응애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습니다. 사천에선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응애 피해를 막는 방법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체험부터 해양 안전 교육, 해양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한국해양소년단 경남서부연맹.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의 역할이 더 기대를 모읍니다. 임채호 사무처장과 함께 연맹의 연혁과 비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혼란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산과 항공우주산업 집적도가 높은 경남 역시 관련 정책과 사업 집행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우려가 높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남의 여러 산업들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자파로프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의 카이 방문 일정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취소되면서 그동안 노후화된 기동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수리온에 주목해왔던 키르기즈스탄과의 수출 계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난 5일 카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F-21 비행시험 1000소티 달성 기념행사 취소에 이은 윤 대통령과 해외 국방장관들과의 외교회담 역시 연기되자 국내 방산업계의 국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까란 걱정의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는 상황. 경남의 제조업을 다시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준 게 방산 수출이거든요. 국가 간 관계에서의 외교적인 활동들이 정상화되었을 때 이와 같은 계약들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교 수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정부와 국회의 주요 일정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 복합도시특별법 처리도 사실상 속도를 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 통과될지는 사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좀 어렵고 했어.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역시 당초라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개최 유무와 앞으로의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도 복합도시 건설 의견 수렴 절차가 사천시 주도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개발 계획 수립 용역도 예정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불안 요소 속에서도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오는 17일 전후로 우주항공청 신청사 위치 확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내년 타당성 검토와 기재부 승인까지는 비교적 무리 없이 도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주민들도 청사 입지 문제는 정파성 등 정치적 논쟁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 우주항공청 청사 지정 문제는 뭐 어떤 정치적인 논리 또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전국이 안정이 돼서 우리 경제가 또 정말 참 침체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전국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장비, 항공 제조 등 모든 업종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우리나라 정치까지 이르니 뭐라고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만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아서 제조 생산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장기화로 사업과 정책 표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외부 위험을 완충할 적극적 방안 모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담의 하동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서천호 의원의 탄핵 표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10일 오전 사천시민행동을 비롯한 44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천호 의원 사무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사천남의 하동 지역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진주시 가불 지역위가 박대출 강민국 의원 사무실 앞에서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경환 도의원의 회견문 낭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남국회의원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속에 윤석열의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주항공청이 본청사 입지 선정을 앞둔 가운데 사천시 지도자회가 용현 행정타운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도자회는 10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본청사는 지역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산악 연관의 생태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용현 행정타운이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 경계와 가까운 곳에 입지를 정하려는 정치적 수단이나 지역 이기주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관련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사천시 지도자회 정기현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천시청과 다수의 행정기관이 이미 집적된 용현 행정타운에 우주항공청이 위치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남도가 10일 올해 성과와 내년 과제를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우선 26개월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유지와 9조 3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과 글로컬 대학 선정, 도정도민 체감도 개선 등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립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등 현안 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함양에 이어 산청에서도 10일 곶감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가격은 저렴하고 당도는 높은 곶감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김현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운 빛깔의 탐스러운 곶감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웁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주위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중두개, 중두개 24,019번. 경매가 시작되자 중매인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리산 공기를 머금고 자란 산청 곶감의 초매식 현장입니다. 9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에 선정된 산청 고종씨를 원료로 해 맛과 품질이 뛰어난 산청 곶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를 인정해 산청 곶감을 곶감 분야 최초 지리적 표시 특산품으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과 칼륨, 마그네슘 등 영양 성분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산청 고종씨 곶감은 옛날에 고종 황제한테 진상한 곶감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곶감보다도 저희 산청 고종씨 곶감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에도 고종씨 생산량이 90톤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작황이 좋아 가격은 저렴하고 당도는 높은 곶감을 맛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실제 초매식 날 곶감 50개들이 반접 기준 최고가는 5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세가 조금 아마 작년보다는 작황이 좋기 때문에 조금 낮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곶감을 드셔보시면은 작년보다 더 맛이 아마 당도가 높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매는 다음해 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진행될 예정.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저품질 곶감 반입 금지와 분산 출하 등이 실시됩니다. 한편 산청구는 산청 곶감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해 산청 곶감의 우수한 품질을 꾸준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가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산청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 지역특화 발전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뽑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76개 지역특화 발전특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9개 우수특구를 선정했으며 산청구는 한방항로화 산업 육성과 지난해 산청엑스포 성공 개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겨울이 제철이라고 불릴 만큼 당도 높은 딸기가 한창 출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 농가에선 해충인 응애와 진딧물 때문에 골친데요.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이 사천에서 2년째 진행됐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 용현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주현우 씨. 2016년 귀농한 뒤 지금은 딸기 재배 하우스 10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씨는 딸기 농가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응애와 진딧물을 제거하기 위해 몇 년 전만 해도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친환경 재배에 관심이 있던 주 씨는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의 시범 사업으로 천적을 이용한 방제를 시작했습니다. 딸기 농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응애, 진드물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애는 칠레의 응애, 서로 천적 관계에 있는 그 응애를 집어넣게 되게 되고, 진딧물은 콜레마니 진딧벌이라고 해서 진딧물에다가 알을 놓아서 나중에 이제 죽이게 되는. 천적응애는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딸기 잎이나 과육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농약 사용이 크게 줄다 보니 노동력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제일 큰 효과는 인건비 절감하고, 그다음에 농약에 대한 그 감소 덜 추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많이 선호를 합니다. 수정 불량으로 발생하는 기형과 딸기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수정 볼통을 하우스 내에 그대로 둘 수 있어 일정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천시는 딸기 상품성 개선은 물론 인건비와 자재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농가의 그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적 방제는 지난해 2개 농가를 시작으로 올해는 13 농가로 크게 늘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자 이제는 타 지자체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적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런 먹거리, 지금 다들 이런 형태로 많이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천시는 이번 방제 사업으로 올해 상복마저 뒤따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경진대회 최우수에 이어 농식품부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 우수기관 선정까지 정부 부처로부터 4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도민에게 아이톡톡과 아이북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0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교육 지원 플랫폼인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인 아이북의 사업 추진 경과와 3차년도의 성과와 과제, 향후 계획과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나 지역민 등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10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4분기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는 올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의장도시로 선정된 진주시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진주시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년엔 소목인을 기반으로 목공예를 산업화하고 진주 민속예술 분야 전문 예술인 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부 경남에서 40년 동안 다채로운 해양 레저 체험부터 해양 안전 교육, 해양 인력 양성까지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 청소년 단체죠. 남강에서 진행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도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동행해온 바로 한국해양소년단 경남서부연맹입니다. 어느새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경남서부연맹 임채호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1984년 희망의 돛을 올린 이래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축하드리면서 해양소년단과 경남서부연맹 창립 계기, 역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해양소년단은 1984년 6월 30일에 남강에서 첫 깃발을 올렸습니다. 남강과 천혜의 자원인 진양호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함께 수상활동을 체험하고 또 자연보호에 앞장서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봉사의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난 40년 경남서부연맹이 걸어온 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네, 1980년대에는 청소년 활동이 이렇다 활동을 하지 못했고요. 네. 또 청소년들의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데가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도전하고 개척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었고요. 학교 안 동아리를 학교 밖으로 나오게끔 봉사의 개념을 심어주고 나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하며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순수한 청소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남강을 살리고 진양호를 가꾸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처럼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요. 그때 당시 남강에 하수 처리가 안 되다 보니 남강 하루는 음식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특히 처장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연맹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제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데요. 또 해양소년단 근무를 시작한 것이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한 33년쯤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여름만 되면 섬으로 떠나서 또 다양한 우리 청소년들과 활동을 하는데요. 신수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청소년 무인도 탐사 프로그램을 2박 3일간 시작했습니다. 카누에 다양한 식량과 그리고 물을 싣고 1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나무까지 깔고 또 비박을 하며 먹거리를 자업자족하며 낚시, 통발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거기서 물고기나 소라, 해초 등을 잡아서 식량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힘들지만 팀원들 간의 단합도 되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 의식을 심어주는데 큰 효과를 보고요. 또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창립 40주년 행사 준비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40주년 기념 행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우리 해양소인단 관계되는 분들과 여러 기관 단체장 그리고 각 지역 지방처에 있는 직원들을 초청해서 우리 해양소인단 경남서부연맹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번 행사 슬로건처럼 끝없는 도전, 무한한 가능성, 또다시 시작이다 40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제이스퀘어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네, 창립 당시보다 청소년 수도 줄고 해양 인구 감소, 관련 교과 과정 폐지 등으로 해양소년단 운영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연맹은 어떤 방향으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입니까? 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 청소년 단체들이 매우 어렵고 위태롭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지원도 안 되고 수십 년 역사를 가진 단체도 힘없이 젖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 학교에서 지원과 관계 유지를 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담당 교사 가산점이란 것이 있다 보니 선생님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도 했고요. 주말을 반납하고 또 책임을 교사에게 주는 현실이 이런 사태가 왔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실태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뿐인 자녀들을 또 이런 활동하는데 주저하는 부모님들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해양소인단은 지역사회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소인단은 남강과 함께 자랐고 현재 보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아름다운 남강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진주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다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나눔 순서입니다. 하동군 금남면의 장현자 씨가 하동군을 찾아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하동군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행 중인 이웃돕기 후원계좌 행복천사 이은뱅크를 통해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의 생계와 의료, 주거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남해군 설천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직접 담근 김장김치 1000포기를 어려운 이웃 2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여름부터 휴경지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치를 담갔다고 하는데요. 새남해 농협과 하동 빚드림 본부 등 지역 기관단체에서도 행사를 위해 김장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함양군 새마을금고가 함양군 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함양군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생활개선 진주시 연합회가 10일 진주시 복지재단을 찾아 직접 담근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진주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통 고추장 발효 교육을 받은 생활개선회는 고추장 700kg과 새우젓 100kg을 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담근 고추장 350통과 새우젓 50통은 20개 읍면동의 소외계층과 지역 복지시설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과 우리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10일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엔 노사 대표 기념사와 축사, 우수 직원 표창장 수여와 정년 직원 퇴임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통합으로 출범했으며 건설 현장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2025년 고향사랑 방문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과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군은 지난달 민관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이번 달 5일까지 순차 분과회의를 진행해 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세부 방안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론 고향사랑 방문회의 성공적 추진 제안과 방안 등입니다. 군은 오는 고향사랑 방문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산청에서 진주 방향 서진주 IC 램프 구간에서 5톤 화물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다리와 얼굴 일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는데요. 한편 계속된 추위로 작물이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날 오전에 밭에 물을 주어서 지온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땅이 얼기 전 비닐로 덮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에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2도, 사천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0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다만 서울은 오후부터, 제주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0도, 세종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구름이 많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41분, 간조 시각은 밤 11시 5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맑고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 기온은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겠고 한낮 최고 기온도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속되는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